이거 잘못 먹으면 끝장이야 진짜. 얘들아 우리 이거 한번 꺼내고 시작해볼까 얘들아? 자 힘내고 좀만 더 하자. 힘내고. 얘네 또 배고프게 갖고 안 하는 자 준비하시고. 대놓고 먹어 만들어 먹어 먹어도 되는 우리 집 거야? 2.5 있어. 아유 힘들어. 괴롭다 그지? 배고파. 난 철학자가 될 자 우선 어디 보냐면 얘들아 323쪽부터 먼저 볼게요. 323쪽부터. 현재 책 있어? 수빈이 피곤하니? 괜찮니? 없는데. 괜찮아? 여기 앞부분은 어때? 맨 앞자리 현재가 책이 딱 한 자리 있어. 한 자리. 책이 없. 아, 근데 현재가 어디다는 책이 없. 누가 책이 없어? 현재요. 빨리 조기생한테 빨리 가서 책 가라. 이런. 뭐? 아니 중세 보고 달라 그러면 바로 줄 거야. 복사해놨을 거야. 시작할게요. 우리 아유 이것들 또 뭐 음료수 마시는 누가 몰라 무시해. 간다. 얘들아 이게 우선 역사적인 유래부터 좀 먼저 봐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볼게. 중세국어 필수 문헌이라고 돼 있는 거 있지? 거기부터 먼저 볼게. 세종 25년 음력 12월에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지닌 글자로서 훈민정음 28자를 세종대왕이 직접 창제하고 그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하였다. 이후 집현전 학자들이 이것의 원리를 설명하고 용대를 덧붙인 빛을 쳐봐야더라. 해례 동그라미 쳐볼게. 해례 동그라미 쳐볼게. 해례.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얘들아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었던 거야. 해례본이 있었던 거예요. 해례를 덧붙이고 시험적으로 사용해 본 끝에 세종 28년 음력 9월 상순에 세종대왕이 반포하였다. 제일 먼저 해례본이 만들어졌어 얘들아. 해례본이. 그럼 질문할까 얘들아? 해례본은 무엇으로 썼을까? 한자로 쓰여져 있어요. 처음에 한자로 쓰여져 있는 거야. 처음에 해례본은. 그 다음 볼까? 훈민정음은 세종이 창제한 우리나라 글자를 이르는 말인 동시에 책의 이름이기도 해. 훈민정음이란 말은 잘 봐요. 훈민정음은 책 이름도 있고 그 글자 자체의 이름도 되는 거예요.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자체를 훈민정음이라고도 하고 책 제목도 있어. 책 제목도. 책의 이름이기도 하다. 새로운 문자인 훈민정음을 반포하기 위해서 만든 한문으로 된 원문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한문으로 된 거야.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를 밝힌 어제서문과 어제서문 밑줄 쳐볼게. 어제서문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의 부분이 따로 있어요. 예의 부분을 한글로 풀이하여 편찬한 것이 잘 보세요. 이게 훈민정음 언해본이라고 하는 거야. 언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번역본이에요. 그럼 얘는 뭐로 써 있어? 한글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한글로 쓰여져 있어. 언해본으로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였다. 이거는 언제냐면 1459년. 얘는 1459년. 얘는 1443년 정도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뭐냐면 언해본을 배우는 거예요. 언해본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언해본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년 후예요. 그래서 좀 달라지는 게 뭐냐면 팔종성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해 줄게 얘들아. 아시겠죠? 그래서 15세기 국어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세종 사후에 월인석보에 실렸다. 세종 사후에 월인석보에 실렸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됐니 얘들아? 네, 요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왼쪽에 우리 책을 보고 프린트도 이렇게 잠깐 같이 볼게요. 프린트 잠깐 보시면 프린트 한번 볼까요, 여러분? 프린트 보시면 제일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써 있고요. 엄청 느리게 골라서 네. 아까 숙제 안 냈던 사람. 숙제 안 한 사람 조교사 숙제 내주라고.
이겨 먹을 거야. 알겠어. 됐니? 아,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 하던데, 선생님, 훈민정음이 만들어지면서 업무일치가 완성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얘들아.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논란이 있어요. 여러분. 논란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얘들아. 자, 봐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업무일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어체하고 문어체가 일치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업무일치라고 얘기해. 무슨 얘기냐? 우리가 평상시 지금 말하는 거랑 글 쓰는 거랑 이게 일치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업무일치가 완성된 건 언제냐면 1900년대야 얘들아. 최근이야 최근. 우리 옛날에 소설 보면 고전 소설 이런 거 보면 문어체라고 해서 글자에서만 쓰이는 문체가 있거든. 뭐뭐 함이라, 뭐뭐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글자에서만 쓰이는 거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말을 안 쓰거든. 근데 그게 처음 일치된 게 언제 나오냐면 1900년대 들어서야 우리가 평상시 말하는 말투를 그대로 이제 소설에 쓴다거나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업무일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선택지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이건 학교생한테 질문을 잠깐만. 저번 시간 학교생님 질문하라고 했는 거야. 질문했니 얘들아? 이하고 질문한 사람 손 들어봐. 뭐라고 하셔? 이게 맞대요. 선생님 말한 게 맞죠? 이게 맞는데 무슨 우리가 자음에 저 옛니을 쓰는 거는 별로 많지 않으니까 저게 보이면 일단 전어말 어미 저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게 직접 출제 가능성은 되게 낮대요. 아 그래? 오케이. 우선 직접 출제는 안 된다는데 제가 우리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던 게 너네 프린트가 지금 잘못됐던 게 뭐가 있었냐면 프린트 잠깐 볼게. 프린트 있죠? 어디 있었냐?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이력서에 아 여기 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중세국어 높임 표현에서 상대 높임 보이니? 프린트 보이죠? 중세국어 높임 표현에서 상대 높임 선어머럼이 이시평서문이고 입가가 의문형이라고 돼 있지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근데 좀 이상하다고 얘기했고 요게 평서문이고 요게 의문문이다라고 선생님 설명했지 얘들아. 그리고 입가하고 입고가 서로 다른 건 얘는 뭐냐면 얘는 판적 의문문이고 얘는 설명 의문문이다라고 선생님 설명했을 거야 아마. 선생님 말이 맞아 얘들아. 선생님 말이 맞고 학교에서 이렇게 이게 맞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프린트가 지금 잘못됐어요. 됐니? 그럼 여기 다시 돌아와도 될까 얘들아? 다시 돌아와서 업무일치는 사실은 1900년대에 완성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선생님 잠깐 볼게요 얘들아. 일부 학교 선생님들이 이것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부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선생님 잠깐 볼게. 우리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 우리의 문자 생활은 뭐였을까? 문자 생활은 한자였지 얘들아. 근데 서민들은 문자를 사용 못했잖아. 한문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의 음성언어 생활은 어땠을까 얘들아? 음성언어 생활은 우리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한글처럼 이렇게 말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중국어로 말하진 않았을 거다 이런 거거든. 이해가 되니?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언어 생활을 했을 거다. 음성 언어 생활을 했을 거다. 다만 그거를 양반 사대부 같은 경우는 한자로 이제 문자 표기를 했고 서민들 같은 경우는 한자를 못 썼으니까 문자 생활을 못 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냐면 한글이 창제되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음성 언어를 그대로 그 한글로 표현한 거니까 업무일치가 됐다고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끔 학교 선생님들 이해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요것도 선생님이 좀 질문할게.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훈민정음 창제되면 제가 문제 풀다 봤는데 업무일치가 확립됐다 이게 맞아요?
그 문제집에서는 틀렸다고 돼 있던데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이것도 선생님이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선생님 말하는 의도 이게 어떤 건지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원문일치라는 그 용어 자체가 그게 아닌데 학교 선생님이 생각할 때 원문일치라고 하는 게 한글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일상생활의 그 음성 언어를 그대로 표현한 거니까 원문일치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 근데 학교 선생님의 의도를 먼저 확인해야 되거든요. 학교 선생님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프린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프린트에서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이 해석이 다 이거 아마 이거 처음 배우시는 분 손 들어봐. 처음 하시는 분. 학교든 여기 학원 어느 학원이서든 처음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처음 하는 사람. 혹시 처음 하는 사람 없죠? 선생님 간단하게 그럼 한번 해볼게 얘들아. 뭐냐면 밑에 볼게.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그 다음에 빗금 쳐보세요. 아니할세 다음에 빗금 쳐보세요. 학교 프린트 먼저 봅니다.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맨 마지막 장에 있어요. 아니할세 다음에 빗금 치고 해석해보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끼리 서로 통하지 아니함으로까지 빗금 치고 여기까지가 무슨 정신? 자주정신이라고 합니다. 자주정신. 그 다음에 이런 전차로 이런 이유로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 미르고저 홀빼이셔도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기의 뜻을 실어 펴지 능히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여기까지 빗금치고 여기까지를 애민정신이라고 할게요. 애민정신. 그 다음에 내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까지 빗금치시고 여기까지를 창조정신이라고 하는데 28자를 만들었다니까 창조정신이라고 하는데 학교에마다 선생님마다 또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아예 창조정신이란 말을 빼고 아까 처음부터 아까 두 번째부터 여기까지를 전체를 그냥 애민정신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뭐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사마띠 아니하세요. 여기까지 자주정신. 자주고 오케이. 이 이런 전처럼. 어여삐 여겨 이게 애민정신. 잠깐만.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겨 여기를 애민정신이라고 했어요. 어여삐 여겨 불쌍히 여기니까 여기 당연히 애민정신이 됩니다. 여러분 필기하세요.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겨 밑줄 치고 여기가 애민정신이다라고 쓰시고 창조정신은 배웠니? 새로 28. 너는 그냥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했구나. 그냥 쪼개서.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긴다는 게 애민정신이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거고 새로 28자를 맹가노니는 창조정신이고 그 다음 맨 마지막까지 사람마다 헤어 수빈이겨 날로스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요거를 그냥 실용정신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학교에서 한 것 같습니다. 됐니?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처음부터 들어가도 될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프린트하고 우리 책하고 같이 비교해 가면서 한번 가볼게요 얘들아. 제일 첫 번째부터 볼게요 얘들아. 자 이렇게 써있죠. 세종. 우리 여름방에 한번 했는데 그래도 또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세종이라는 단어 통해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세종 사후의 그림을 알 수 있죠. 세종이라는 단어 자체를 통해서 세종 사후의 그림을 알 수 있어. 왜 그럴까? 세종이란 말 자체를 그 임금이 죽고 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추서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이름 붙이는 거야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세종 이렇게 이름 붙인단 말이야. 선생님 자세한 건 잘 모르는데 무슨 종하고 무슨 조도 다르던데 세종하고 세조 이것도 다르던데 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예요? 종이 약간 문과 감성.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거나 새롭게 왕조가 약간 세조처럼 중간에 끼어들어서 왕조가 그 가족과의 연이 끊기는 거 약간 그런 그런 걸 조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종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다가 조가 약간 무력 쓰는 애 아니었나? 조가 아니 그게 무력쓰는 아니라 거야. 나라를 세울 만한 위협을 가진 애가 누구고 어떤 약간 나라 안에서 뭘 한 애가 뭐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이게 되게 많이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뒤로 가는 글수 저것도 깨져가지고 나중에 마음대로 붙였어요. 의미 없어요. 아시겠어요? 중립에 물좀 마시고 왔어요. 그건 의미 있어요. 빨리 오세요. 너이씨. 봐봐. 자꾸 흐름 깬다. 빨리빨리 갔다 와.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괜찮습니다. 이리가 비켜주기 싫건 무슨 조가 거구나. 무력 쓰는 애 아니야? 자, 그럼 봐봐. 세종이라고 하는 건 세종 사후의 그림을 알 수 있고 얘들아. 칠판 잠깐만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동국적원식 한자 온 거야.
동국정식 얘들아 동국정식 한자음 저번에 했는데 또 세 개 다 이거 쓰고 안 해도 되겠지 얘들아. 그냥 말로만 할게 얘들아. 동국정식 한자음은 뭐야?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얘들아. 자 얘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 얘랑 뭘 비교하냐면 그 밑에 균기란 말을 한번 비교해볼게 얘들아. 이것까지 시험에 나오면 학교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려울 텐데 얘는 뭐니 얘들아? 얘는 초성, 중성, 종성을 갖추려고 하는 동국정어식 한자음인 거고 얘는 뭐야? 중국 발음과 유사하게 하려는 동국정어식 한자음이니까 서로 다를 수 있죠. 저희 그거 했어요. 이거 했어? 이거를 이렇게 막 얘는 초성종 공성이고 얘는 그 중국 발음이다라고 하게 됐는데 저 듀익은 이거 쌤마다 다른 것 같은데 듀이 그 중인데 이랑 우 합쳐져서 그게 뭐 국외 음화가 안 일어난 거다. 이게 말이라서 아유 학교생들 참 이제 어렵겠어 힘들겠어. 그럼 요거 말고 다른 예로 쓸게. 균기 말고 완전히 뼈난 어떻게 썼니 한글로? 뼈난 뭐 이렇게 쓴 거 있잖아. 뼈난 맞죠? 이런 거는 중국 발음과 유사한 거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뭔지 알겠지 얘들아. 동정식 한자음은 초성, 중성, 종성을 갖추려고 했다. 그 다음에 중국 발음과 유사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 나올 거니까 요거는 생략하고 요 두 가지인데 한자마다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예문에 해당하는 거지 이건 어떤 예문에 해당하는 거지까지도 좀 심한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그 다음 동국정식 한자음은 준이야 현실적인 한자음이야 이상적인 한자음이야? 아까 문제 나왔죠? 이상적인 한자음이야 이상적인 한자음이야 아시겠죠? 특히 세종 같은 경우는 여기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얘들아? 그 다음에 얘를 형식 종성 이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 예디응은 발음이 되는 거고 여기 이응은 발음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생종이 아니고 세종이라고 읽어야겠죠. 그 뒤에도 엉쟁이 아니라 어제. 어제는 어자가 임금이란 뜻이고요. 제자는 만드시인 이런 뜻이야. 세종 임금이 만드시인 이런 뜻이에요. 훈민정음 할 때 훈민정음이 무슨 뜻이라고?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 이런 뜻이죠. 특히 정음 할 때 뭐가 있니? 얘들아 음 보면 맨 위에 여린 히읗이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국정음식 발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사라진 음문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옛날에 썼지만 사라진 음문이 뭐야? 이거 뭐라고 있는지는 다 알지 얘들아. 순경음 비읍, 여린 이읍, 반치음, 예디음, 그다음 아래야. 이게 사라진 순서대로거든.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 그랬지 얘들아. 봐봐요. 비읍 순경음이 어떻게 생겼어? 요런 순서대로 사라졌다는 거야. 아시겠죠? 인중까지 표현되는 겁니다. 인중까지. 대단하죠? 학교쌤이 이거 할 때 그 예디엠, 여린이엠 같이 동성 있는 거 예디엠이랑 그냥 이엠 부분 잘 하라고 하셨어요. 예디랑 그냥 이응 구분 잘해? 예디할 때 기계시체로 나오니까 얘를 연습해가지고 모르면 그냥 외워라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어떨 때 그냥 이응인지 어떨 때 예디응인지가 구분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내.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형식종성일 때는 이응인 거고 예디응일 때는 음가가 있는 이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구분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게 인쇄가 됐을 때 잘 안 보일 때가 좀 있단 말이야. 인쇄가 됐을 때 잘 안 보일 때가 있으니까 그냥 외워두라는데요. 이걸로 확인을 해서 요게시체로 시험이 나오니까 이걸로 꼭 요걸로 다 외우래? 외우라기보다는 알아놓으래요. 그럼 얘들아 봐봐. 이것도 모르겠는데 자 다시 세종 어제 할 때 엉 할 때 엉 한번 보세요. 자 형식종성은 명확해요 얘들아. 형식종성은 되게 뭐냐면 형식종성은 다 이응이고 음가가 있는 이응은 얘들아 예디응인 거야. 근데 엉 할 때 보세요. 할 때 위에가 뭐야? 예디응이야? 그냥 이응이야? 초성에 나오는 건 다 그냥 이응인 거야 얘들아. 되게 간단한 거야 얘들아. 알겠죠?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발음이 되는 받침 이응일 때만 예디응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은데
이해되겠니 얘들아? 그래서 세종어제 훈민정음 여기까지 할게요. 자 잠시 멈추시고 책을 잠깐 볼게요. 책을 보시면 책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종어제 훈민정음 별다른 거 없죠? 뭐가 나왔니 얘들아? 밑줄 쳐볼게요. 동국정원식 한자음은 밑줄 쳐볼게요. 동국정원식 한자음만 이상적인 한자음 밑줄 쳐있죠 여러분? 이상적인 한자음 밑줄 쳐있죠? 그 다음에 성종 이후에 현실적 한자음이 형종 뒤에 사라지고 현실적 한자음이 그 이후에 이것까지 몰라도 됩니다.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는 1번 봐봐 얘들아. 1번 이거 중요 표시 한번 할게. 이거 여러분 학교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1번 봐봐.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다 라고 돼 있지 얘들아. 우리 책 보이죠 여러분? 우리 책에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다. 자 요거는 뭐냐면 쌍비읍 뭐 여린 히읗 등으로 초성에 사용하는데 원어민 발음으로 표기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원어민 발음으로 표기했다. 찾았어요 지금 어딘지? 우리 책이야. 그 다음 밑에 예문이 뭐가 있어? 훈민정음 할 때 이겁니다. 균기입니다. 뼈난입니다. 아시겠죠? 중국 발음과 유사한 거고. 2번 봐봐요.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표기한다. 받침이 없는 글자는 종성에 음가가 없는 형식종성 이용을 갖춰 쓴다. 형식종성을 사용해서 표기한다. 이 말이거든. 밑에 나오는 예문 중요 표시할게.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럼 뭘 읽으면 돼? 한자 읽으면 돼 얘들아. 사실은 세종, 생종이라고 써있죠. 어제인데 엉쟁이라고 써있죠. 문자인데 문짱이라고 써있죠. 이거 형식종성 쓰인 거야. 위하여인데 윙하여라고 써있지. 형식종성 쓰인 거야. 28짱이라고 써있죠. 이것도 역시 형식종성이 쓰인 거야. 그래서 요거 이제 밑줄 쳐놓고 얘들아 A, B, C, D, E 해놓고 동국정운식의 방법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찾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어떻게 문제 나오는지 예상되니 얘들아? 오케이 넘어갈게요. 책은 넘기시고 프린트 하시고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나라시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자 나라시라는 단어는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시옷이 관용격 조사인 거 알겠지 얘들아? 관용격 조사. 자 관용격 조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애하고 의하고 시옷 이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얘네는 어떨 때 쓴다 그랬니 얘들아? 애는 양성이고 의는 음성이고 얘하고 얘는 어떨 때 쓴다 그랬지 얘들아? 기억나요? 유정명사 평칭일 때 쓴다고 얘기를 했어. 얘는 어떨 때 써? 유정명사 존칭이거나 그 다음에 무정명사일 때 쓰는 거야. 준이야 필기해야 돼. 눈으로만 보면 안 되고 필기해야 돼. 예문 하나씩만 들어볼게 얘들아. 첫 번째 예문, 두 번째 예문, 세 번째 예문 볼게. 남이란 단어가 있으면 뭐가 되니? 얘들아 사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해? 나,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뭐냐? 거북이 기억나지 얘들아? 거북이는 옛날에 거북이였거든. 우가 쓰였으니까 의 이렇게 되겠죠. 거, 부, 부이 둘 다 유정명사니까 애 또는 의예요. 그 다음 유정명사 존칭일 때는 어떨 때 쓰냐? 유정명사 존칭일 때는 붙여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옷을 쓰면 부, 텄 이렇게 쓰는 거고요. 얘는 뭐냐? 무정명사니까 뭐야? 여기가 지금 나라죠. 시옷 쓰면 어떻게 돼? 나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니?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2개 한번 써볼게 얘들아. 주의할 거 2개. 주의할 거 2개. 이거 예전에 수능 시험에 나왔던 거야 얘들아. 수능 시험에. 잘 봐요. 아이고. 수능 시험에 나왔던 건데 자 질문할게 얘들아. 미끼라고 하면 형태에서 분석하면 거의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앞으로 T에서 앞으로 당기면 질문. 그러면 관용격 조사 뭐가 쓰인 거야 얘들아? 의가 쓰였다. 맞아요? 관용격 조사 의. 그러면 틀린 거다라고 얘기했었지 얘들아. 왜? 항상 현대국어 해석해야 되니까 현대국어가 애가 다시 얘들아 관용격 조사는 뭐야? 현대국어에 의로 해석이 돼야지만 관용격 조사인 거야. 펜 잠깐만 놓으실 거야? 여기 보니까 밑애라고 돼 있죠.
그럼 얘는 뭘까 얘들아? 부사격 조사 의인 거예요. 요거 조심해. 수능 시험에 나왔던 거야. 이거 학교생들도 다 알고 있는 예문일 거니까 조심해야겠지. 이거 2번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요건 모의고사 나왔어? 틀린 선지가 저거였어요. 요건 모의고사에? 선생님 안 봤는데. 문제 안 봤는데. 요건 모의고사는 잘 봤니? 하하. 잘 봤겠지 뭐. 부사격 조사 의인가 항상 현대국어 해석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이건 학교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뜨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밑에 여기서 이 제라고 하는 게 저 플러스 이라고 해서 보통 해석은 그냥 제라고 그냥 해석을 하는데 요거 혹시 관용격 조사라고 배웠니 얘들아? 여기 있어요. 알았어요? 요것도 관용격 조사가 됩니다. 여기 있어요. 그래요? 예. 우리 프린트 저번 설명했나 선생님? 프린트 설명했지. 이것도 역시 관용격 조사. 그러니까 관용격 조사는 이렇게 쓰였는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이제 중세국어는 그 문헌들이 많이 없으니까 문헌들이 많이 없어서 연구 자료가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관용격 조사는 일반적으로 저래. 근데 현대 해석을 잘 봐야 돼. 저의 이렇게 해석되면 이것도 관용격 조사겠구나 이렇게 추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지우지 마세요. 이거 방금 아니에요. 빨리 풀리하세요. 됐어요? 저거 관용격 조사에는 인칭대명사 됐습니다. 예. 여기는 뭐냐면 앞에 이게 저라고 하는 게 1인칭이잖아요. 저. 인칭 대명사일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안 나올 거라고 알고있었는데 그래도 알아두면 되지 뭐. 이 프린트를 저희 쌤이 만드셨고 이거다. 얘들아 이런 거 있잖아. 야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외워야지라고 하면 안 외워야지라고 하면 그게 더 헷갈릴 것 같지 않니? 그냥 다 공부해두는 게 좋지. 됐어요? 그 다음 볼게. 나라. 됐어요? 그 다음 보자. 이거 지워도 될까 이제? 말싸미 볼게요 여러분. 여기가 사실 설명할 게 되게 많은데 말싸미 할 때 말싸움 플러스니까 첫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될까 얘들아? 주격조사. 주격조사 세 가지가 있죠. 동그라미, 있는 그냥이, 영주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치? 이건 뭐 따로 안 써도 되겠지 얘들아. 자음 뒤에서, 모음 뒤에서, 이 계열 모음 뒤에서 쓴다. 이해되겠지? 그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데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 하더라고 얘들아. 선생님, 불기 깊은 할 때 여기가 뿌리가 깊은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 이게 영주격이 들어가 있다고 외우잖아. 지금 그냥 이게 뿌리가 주격조사가 없이 그냥 불휘 깊은이 그냥 주격조사 아니라 뭐 다른 걸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 얘들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죠. 안 나오고 이거는 현대어 해석이 반드시 돼야지만 여기에 제로 주격이 있는 거구나. 제로 주격은 얘들아 사실은 제로 주격이 있구나 이게 아니야 얘들아. 제로 주격이 있구나가 아니고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문헌에. 불휘 깊은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불이 깊은 이렇게 써있으니까 문맥상 이게 뿌리하고 깊은이니까 문맥상 주어하고 서술어 관계겠구나.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으로 해석하겠구나. 그럼 요럴 때는 주격조사를 굳이 따로 안 쓴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한 거지.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한 거야 얘들아. 얘네들이 그렇게 생각해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얘네들이 뭐 문법적인 체계가 명확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문헌을 통해서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특히 이 예문은 현대국어 이렇게 돼 있지 않으면 만약에 현대국어 뿌리가 깊은으로 안 돼 있으면 여기 주격조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 시험에 안 나와 얘들아. 아무튼 주격조사 3개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말쌈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어떻게 됐다고 했니 얘들아? 의미가
축소됐어요. 의미가 축소됐다는 게 뭐냐면 원래 언어라는 뜻에서 존대하는 말로 바뀌어버렸다 이거죠. 존댓말로. 그러니까 의미가 축소된 거야. 담당하는 영역이 큰데 그게 좀 작아진 거죠. 요번에 고3 모의고사에 요 이제 의미 확대 축소 이게 나왔어요. 선생님 좀 이따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좀 소개해드릴게요. 이 문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문제가 되게 까다롭게 설명되어 있어요. 아마 너네 학교 선생님들도 3학년 모의고사 문제를 봤을 거니까 그걸 아마 문제를 내주죠. 프로그라고 불러주셨는데 프로그램 했어? 찍어뒀어? 풀었어요? 아 그래? 프로스 학교에서? 찍은 거 있어요? 아 찍은 거? 선생님 쉬는 시간에 뽑아줄게. 얘들아. 그 페이지만 뽑아가지고 내가 문제 풀어줄게. 됐니? 말싸미에서는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세 번째는 얘들아 말싸움할 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 명사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이것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16세기에는 각자 명사가 잠깐 사라져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세요. 16세기에는 말싸움이 어떻게 쓰였냐면 말삼 이렇게 쓰였었어요. 그래서 각자 명사가 잠깐 사라졌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말싸움에서는 요거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네요. 당연히 네 번째는 이어적기가 일반적이었다 알 수 있겠죠? 말싸움이 이어적기가 일반적이었다. 됐습니까? 말한 말싸움이 중기계 할 때 중기근 동국정원식 한자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뭐애가 중요하죠. 이게 뭐라고? 비교 부사격 조사다. 이렇게 비교 부사격 조사. 해석은 어떻게 해? 중국 뭐뭐와 뭐뭐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중기계 중국과 달아. 자,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달아라고 하는 게 기본은 다르다 플러스 아예요. 다르다 플러스 아야. 이게 얘들아 현대국어에 보면 현대국어는 현대국어 써볼까? 참고로 다르다 플러스 아라고 하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달라 이렇게 되죠. 달라. 이거 조금 어려운 말 하나 써볼까? 혹시 학교에서 배운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르 불규칙 활용이다 이런 거 혹시 배웠니? 그렇게 배우진 않는데 이게 이 형태에서 분석을 했어요. 형태에서 분석만 했어? 다르다 플러스 아예요. 됐어? 그런데 칠판 잠깐만 볼까 얘들아? 뭐 요거 뭐 르 불규칙까지는 안 배웠다 그랬으니까 요게 어떻게 됐냐면 달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되게 쉽게 그냥 표현했어. 잘 봐. 리을과 이응이 됐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리을 이응 활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 쉽죠. 근데 잠깐만 이게 16세기에는 이건 몰라도 돼. 16세기에는 이와 비슷한 게 뭐가 나오냐면 뭐 니르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냥 참고로 알아도 16세기에는 니르다 플러스 어가 뭐가 나오냐면 닐러 이렇게 나와요. 르 비슷하잖아요. 니라다 이렇게 써볼까? 니라다 플러스 어가 닐러 이렇게 나오거든. 니라다라고 쓰면 안 되겠다. 니르다. 하여튼 니르다 플러스 닐러 이거는 16세기는 리을 활용으로 바뀌어요. 그냥 참고로 안 써도 돼. 이거는 17세기엔 어떻게 되냐면 오르다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뭐가 되냐면 올나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야? 리을 리은 활용으로 나와요. 17세기. 그러다가 오늘날은 다시 닐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 그냥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알아도 그냥 다 필요 없고 얘들아 리을 이응 활용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란 발산이 중기계 달아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학교생이 고1, 고2, 고3 모의고사에 다 준세가 나왔다면 다 풀어보라고 띄워주는 거예요. 그럼 다 알아야 돼요. 풀어보라고 하면 그걸 활용해서 문제 나올 것 같은데? 2학년 그럴 때는 이걸 풀 줄 알면은 학교 시험 다 맞을 수 있다고. 그치 풀 줄 알면 풀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지. 3학년 거만 선생님 나눠줄 거거든.
네, 2학년 때도 까다로웠대요. 응? 2학년 때도 까다로웠대요. 2학년 때 다 받아봐야 돼? 됐니? 자 됐어요? 자 그 빨간 펜이나 형광펜 하나 들고 우리 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빨간 펜이나 형광펜 들고 우리 책을 잠깐 볼게요. 책을 보시면 자 나란 말씀이 중국의 나라 먼저 볼까? 나란 말씀이 할 때 설명한 건 뭐였어 얘들아? 시옷 관형격 조사 기억나지 얘들아? 관형격 조사. 아니요 내 책을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못 말했어요? 근데 쌤 말은 안 들었어요. 쌤 말은 안 들었어요. 그 책을 볼게요. 책을 보겠습니다. 책을 보면 나라는 무정명사고요. 그 다음에 시옷은 관형격 조사고 설명된 거 있죠 여러분? 그래서 시옷 무정명사 뒤다 이렇게 써있지 얘들아? 찾았니? 이것까지 혹시 설명했니? 얘들아 혹시 나라라고 하는 게 안 배웠겠지? 나라라고 하는 게 히읗 받침치하는 거 안 배웠니 얘들아? 히읗 정성치하는 거 안 배웠죠? 그거 모의고사 네 됐습니다. 오른쪽에 말싸미 보면 말싸미 할 때 이게 뭐야? 거기 옆에 나라라고 안 돼 있지? 안 나와 있어? 그럼 됐어. 어떤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거기 선지 있었거든요. 있어. 아니야 너네 학교에서 이 프린트 위주로 잘 보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너희들 시험 문제가 올해는 내가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 얘들아. 실수 많이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기본에 좀 충실하게 갈게 얘들아. 그리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어보면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확인할게. 자 나라의 오른쪽에 말쌈 봐보세요. 말쌈은 말과 언어라는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나라의 말이 할 때 그 말이 이게 문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쌈이라고 하는 게 문자라는 뜻은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있지. 언어 생활할 때 그 음성 언어 있잖아. 그 음성 언어가 중국과 달라서 이런 뜻이야. 의미 축소돼 있죠. 쌍시옷이 각자병서 돼 있죠. 하병병서 아니고 어두장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가 주격조사한 거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됐어요? 그 다음에 말싸미가 이어적게 돼 있는 거 확인하셨죠? 자 오른쪽에 보면 중국과라고 해서 균길은 동북정원식 한자음 표기고요.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 겁니다. 여기서는 얘들아 중국이라고 하는 게 중국 말과 달라서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비교부사격 조사라고 돼 있지 얘들아. 자 밑에 중요 표시 한번 할게 얘들아. 예문이 나온 거 보이죠? 비교부사격 조사에 또 다른 예문 보이니 얘들아? 밑에 보자. 삼공도곤 낫다 하더니 도곤이 무슨 뜻이야? 보다라는 뜻이야. 보다. 삼공도곤 보이니 얘들아? 도곤 밑줄 쳐봐 얘들아. 도곤. 삼공은 뭐야? 삼정승보다 좋다고 하더니 이런 뜻이에요. 도곤이 비교부사격 조사야. 이것도 학교별로 수험 문제 잘 나와. 널라와 할 때 라와 밑줄 치고 널라와 씨름 한 나도 씨름이 많은 나도 이런 뜻이야. 라와도 비교부사격 조사야. 고성이 동부하시니 고성이는 비교부사격 조사야. 옛날 임금과 동부 똑같으시니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자 여기 몇 개만 더 써볼게요. 얘들아 봐봐요. 예문 옆에다가 에서라고 하는 것도 비교부사격 조사야. 해석은 어떻게? 이보다 이런 뜻이에요. 이보다. 그 다음에 자식에게 지나고 할 때 에게도 자식보다 이런 뜻이야. 지나고는 더 좋다 이런 뜻이거든. 자식보다 좋다. 요것도 같이 기억할게 얘들아. 둘 다 비교부사격 조사예요. 됐니?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균기계가 좀 특이하지 않아 얘들아? 이거 학교에서 안 가르쳤을 것 같은데 균기계라고 하는 게 끊어적기가 쓰였지 얘들아. 그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균기계가 끊어적기가 쓰였지 얘들아. 원래 여기는 다 이어적기라면서요. 근데 끊어적기 쓰였지. 밑에 보니까 끊어적기라고 돼 있고 분철이라고 돼 있죠? 균기계가 아니지 이유가 있어요 얘들아. 선생님 잠깐 볼게. 이게 세종대왕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동북정원식 한자음에는 분철이 쓰였어요. 왜? 이게 뭐냐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해서 그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어적기가 안 쓰였어. 이거랑 똑같은 게 뒤에 보면 뭐가 있냐 백성이 뭐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밑에다가 끊어적기 밑에다가 써볼게. 동북정원식 한자음에서는 안 쓰임이라고 써볼게. 동북정원식 한자음에서는 연철이 안 쓰임이라고 써볼게.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그만큼 정확한 문법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달아 보니까 오른쪽 뭐야? 활용형이 변화되는데 15세기는 달아, 리을, 이응형 활용. 아까 선생님 다 했네. 16세기에 리을, 리을형, 17세기에 리을, 니은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리을, 이응형 이것만 알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왼쪽으로 다시 프린트 한번 다시 가볼게요. 얘들아, 프린트 보자. 중기계단아 문자 와로. 문자 와로. 와로가 뭐죠 여러분? 와로는 문자 와 이런 뜻이야. 문자 와. 요즘 어려운 말로 학교에서 배웠나 모르겠는데 공동 부사격 조사라고 배웠니 얘들아? 안 배웠어? 그냥 넘어가게. 문자 와. 서르. 서르 밑줄 치고 중요 표시할까요 얘들아? 서르 밑줄 치고 중요 표시할까? 이거 지워도 되겠죠. 서르 이게 뭐냐면 모음 조화가 철저한 걸 보여주는 단어야. 모음 조화라고 쓸게요. 모음 조화 철저한 거야. 모음 조화가 철저한 거야. 서르 현대말로 서로잖아요. 모음 조화 철저했어. 사마띠 선생님이 뭘 설명할지 알겠지 얘들아? 사마띠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통하지 이런 뜻이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국외음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D로 썼잖아요. 국외음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됐어요? 두 번째는 이 사마따의 기본형이 기가 기본형이라는 뜻이거든. 사마타가 기본형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치읓이 여기 시옷으로 썼잖아. 그럼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팔종성법으로 쓰였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글 전체에서 팔종성법임을 알 수 있는 단어는 사마띠 하나밖에 없어요. 됐니? 그 다음에 아니할세 보자 얘들아. 이것만 볼게요. 리을세 해석은 어떻게 해? 아니함으로 이런 뜻이거든. 리을세가 뭐예요? 인과를 나타내는 연결입니다. 인과를 나타내는 연결. 아니함으로 이런 뜻이야. 됐니? 우리 책을 잠깐 볼까 얘들아? 우리 책을 잠깐 볼까? 여기 별로 중요한 게 별로 없어. 문자 와로는 밑에 보니까 쌍지읒 각자를 없어 당연하죠. 문짱이라고 할 때 문자 한자입니다. 일반적인 언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한자야. 한자. 짱은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라고 보이죠.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추어 표기라고 한다. 이응은 형식 정성이고 소리값이 없다는 거고. 와로는 공동부사격 조사. 이런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시험 잘 안 나옵니다. 서르 모음조화 지켰다. 그거 중요 표시 한번 할게 얘들아. 모음조화 지켰다. 모음조화는 16세기 이후에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됐어요? 사마띠 볼까요 얘들아? 사마띠
빨간색으로 써있죠. 사마티 통하지 이런 뜻이고 사마타는 사어인데 사어는 뭐야? 사라진 단어야 이런 뜻이야. 죽은 단어야. 이제는 없어. 팔종성법 이제 쳐볼게요. 팔종성법 D는 국외음화가 안 된 거고요. 국외음화가 안 된 거고 그 다음 맛할 때 이것까지 안 배웠을 텐데 평성인 입성 기억나니 얘들아? 입성? 자 심차 짚고 잠깐 볼게요. 우리가 입성은 어떨 때 입성이라고 그러니 얘들아? 받침이 다다 가세 요럴 때 입성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네. 그래서 나랏 할 때 랏에서도 입성이 나타나고 여기서 뭐였니? 사마티 할 때 시옷 나타나니까 이것도 역시 입성이라고 하는 거야. 뭐 입성 구분해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죠? 평성 몇 개고 뭐 삼성 몇 개고 뭐 입성 몇 개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 입성 안 배웠어요. 입성 안 배웠어? 그래 뭐 그걸까지 괜히 설명할 필요 없고 얘들아 팔종성법만 기억할게 얘들아. D가 국외음화가 안 됐다는 거 기억하고 팔종성법 기억할게. 아니할세 뭡니까? 오른쪽에 단어 뜻 보면 아니할세 하면 리을세가 종속적인 연결어입니다. 종속적인 연결어는 인과를 나타내는 거야. 아니함으로 이런 뜻이에요. 아니할세 할 때 쌍시옷 각자 정서. 아마 여러분 대한민국 책 중에서 가장 세부적인 설명 다 집어넣은 게 바로 이 책일 거야. 다 집어넣었어요. 거기 다 쪼개서 나중에 복습할 때 꼭 유용하게 쓰세요. 넘어갈게요. 조금만 더 하고 쉬어도 되겠지? 46분 했는데. 수업을 전환하는 기회. 뭐 이렇게 불쌍한 표정을. 그러니까 우리 얘들아 보통 이제 이 대한민국 교육 체계가 진짜 정확한 것 같아 얘들아. 우리 초등학교 때는 40분 수업이었던 거 알아 얘들아? 중학교 때는 45분이었죠. 고등학교 때는 50분이지. 딱 이게 인체에 딱 맞나 봐. 근데 우리 인체 조건에 딱 안 맞는 게 딱 하나가 있다. 뭔지 알아? 유럽에는 아침 1교시 수업이 11시부터 시작을 해요. 유럽 가야지. 아침 수업이 유럽의 일부 나라 같은 경우는 아침 수업이 11시부터래. 그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교 12살 뭐 11살 뭐 이때부터 18세까지는 만 18세겠죠? 18세까지는 아침잠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래. 신체 구조가. 우리 8시 40분부터. 근데 50대 60대가 넘어가면 어른들 아침잠 없잖아요. 그죠? 아침잠 먹거든. 어른들 아침잠 먹거든. 그래서 쌩쌩한 거였어. 아 선생님은 아우 너무 피곤해요. 선생님 아침에 막 지금 아침에 막 각성제 먹고 수업하는 거예요. 아 그 선생님들 그치 선생님은 아직 젊어서 이제 참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아침에 피곤한 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잖아. 밤에 잠이 없잖아. 밤에 잠이 안 오지. 밤에 쌩쌩하지. 근데 아침에는 진짜 병든 닭새끼 같죠. 딱 그 말이 맞을걸?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힘든 게 이해가 돼. 그래서 얘들아 여기 조금 오늘 졸았다 싶으면 이 영상 이렇게 찍어놨으니까 가서 봐. 준이야 알겠지? 네? 준이 알겠지? 오늘 3번째 지금 내가 너 지금 지적하고 있다. 좀 졸리지? 피곤하지? 네. 어떡해. 잠깐 쉬었다 할게. 11시 10분에 시작할게요. 11시야? 6시 40분에 이상하게 알람 듣고 일어나. 얘들아 이거 1시간 느리다 시계가. 잠깐 쉬었다 할게. 진짜? 깜짝 놀랐네.